자, 볼게요. 92번.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는 함수 fx가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 역함수가 예를 들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그 수2에 대한 이야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기억나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했어야 됐어? 한번 떠올려보자. 함수의 종류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지? 그 종류 중에서 제가 역함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는 얘는 1대1 대응이라는 뜻과 완전히 동일하죠. 그럼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야? 1대1 대응이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1대1 함수여야 돼. 1대1 함수여야 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냐면 얘는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았어야 돼.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1대1 대응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1대1 함수라는 건 또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1대1 함수라고 해요?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 얘는 x1이랑 x2가 임의의 원소 x1과 x2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 여기는 얘네 둘이 서로 다르다면 fx1이랑 그다음에 fx2랑 요거 두 개가 서로 다른 걸 의미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다는 얘기는 y에 있는 모든 걸 다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 조건을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미분 가능 이렇게 하죠. 연속인 함수에서 해석해볼게요. 연속인 1대1 대응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랑 완벽하게 동일한 i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봐봐. 1대1 함수라는 건 내가 이렇게 여기는 이 값이랑 x1이랑 x2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이렇게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럼 내가 이렇게 쫙 그거 보면 얘가 x1이고 얘가 x2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두 개 함수 값이 서로 같잖아. 이렇게 되는 거 우리 1대1 함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이런 거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얘가 연속인 함수라고 생각해봐. 연속인 함수라고 생각해봐. 얘가 어딘가에서부터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올라가다 어딘가에서 갑자기 내려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가로줄을 딱 그었을 때 똑같아지는 그 x값이 두 개가 생겨버리지. 그죠? 그럼 1대1 함수가 깨져버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한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얘는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야. 맞아? 그 다음에 한번 얘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떤 함수가 내려가는 함수였어. 그럼 얘가 다시 중간에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계속 감소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됩니다 라는 뜻은 내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얘는 계속 증가만 하는 증가 함수이거나 그렇지. 혹은 감소만 하는 감소 함수여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였냐면 여기까지가 지금 수학2에서 나왔던 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기는 얘랑 미적분이랑 조금 연관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증가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증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얘는 f'x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감소함수라는 거는 얘는 f'x가 모든 x에서 0과 작거나 같으면 되죠. 맞죠? 이렇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됐어요? 물론 여기는 0이 계속 지속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계속 증가하다가 0이 계속 지속돼서 이렇게 쭉 간다. 그러면 얘는 증가하고 있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0은 한 번만 살짝 길게 한 번만 살짝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얘를 잠깐 한번 해석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저기는 저 함수 3차 함수잖아. 저기는 쟤를 미분해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뭐가 됩니다. 얘는 3x의 제곱에 더하기 2x에다가 더하기 k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면 얘 자체가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 때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였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모조리 다 x축 밑에 있을 수는 없잖아. 언젠가는 뚫고 올라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을 해본다면 여기는 얘 최고 차이 개수가 뭐였으니까 양수였으니까 얘는 당연히 증가 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적인 해석이다. 해석이 끝났어.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해석을 들어가는데 다시 해석을 들어가보자. 이번에는 수원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시 2차 함수가 있네요. 2차 함수가 있어요. 그 2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2차 부등식 이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는 얘 그래프가 다 x축보다 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x축에 딱 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딱 접하게 이렇게 그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래가지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잘 돼 있는 상황이라면 그럼 이제 얘 이제 그래프 해석을 하는 거지. 얘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판별식이 음수인 거고 실근이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접하니까 이 경우는 판별식이 0인 거지. 즉 얘거나 얘인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라고 해석하면 끝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는 얘 판별식이라고 하면 4분의 d공식 갖다 쓰면 되잖아. 얘는 뭐가 돼요? 1-3k가 되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싶어요. k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k의 최소값은 당연히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해결하는 건데. 어렵지 않죠? 됐어요? 됐습니다. 정리하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여기다 별표를 하나 쳐주고 이 문제에다 별표를 쳐주고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딱 정리해가지고 다 써주세요. 여기까지가 어디 해석이야? 수투 해석이야. 요만큼이 뭐 어디 해석이야? 요만큼이 미적 원 해석이야. 그치? 그 다음에 요만큼이 어디 해석이야? 수원 해석. 그래서 그거 세 개가 다 돼 있어야지 결론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 설명은 되게 길게 했지만 딱 보자마자 그럼 얘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야. 역함수 존재하는데 1대1 대응해야 되네? 그럼 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면 되겠네? 근데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해 봤더니 거기 있는 2차 함수였어? 그럼 걔가 항상 다 음수일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양수이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결론 바로 딱 써주고 그 결론 가지고 다시 판별식 0과 작거나 같다 써주면 끝나요. 그치?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30초도 안 걸려요. 개념 설명 좀 길게. 자, 어쨌든 봅시다. 다음. 자, 봐봐. 너희들이 여기 미적분이 어려워지는, 지금부터 너희들 미적분이 어려워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뭐냐면 수원이 안 돼서 그래요. 오케이? 수원이. 수원 중에서 또 어디가 잘 안 되냐면 근해분리라는 개념이 기억이 안 나, 도대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한 판 축은 기억나는데 그 한 판 축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은 뭘 할 거냐면 그 근해분리를 한번 복습하고 갑니다. 오케이? 근해분리라는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다시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오케이? 봐봐. 이제 잘 적어놔. 근의 분리. 이 근해분리라고 하는 건 사실상 뭐야? 2차 방정식의 근해분리거든. 근데 저기는 이제 2차 방정식의 근해분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거는 2차 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의 근해분리를 해석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의 근해분리이긴 하지만 나는 2차 함수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몇 가지로 하는 거야? 총 3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합니다. 총 몇 가지를 해석한다고? 3가지를 해석해요. 그 첫 번째가 뭐고요? 함이고요. 그 다음에 뭐야? 판이고요. 그 다음에 축입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좀 이제 정확하게 하나씩 좀 써줄게. 다시 한번. 일단 첫 번째 너희가 판단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이 상황이 근해분리 상황이냐 아니냐 이거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이 상황이 근해분리 상황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야.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3보다 두 개의 근이 3보다 더 크대요. 알파랑 베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그 3이라는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3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얘가 경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 근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군데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다 이쪽에 몰려 있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3이라고 하는 이 경계를 기준으로 근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이 나눠져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 써요. 오케이? 그럼 이런 상황을 딱 봤어. 두 근이 모두 3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당연히 근의 분리 상황입니다. 판단. 됐죠? 그럼 두 번째.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 이번에는 뭐 마이너스 5라고 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5를 끼고 근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도 여전히 근의 분리 상황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될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한 판 축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다. 얘가 2예요. 여기 얘가 6이래. 근데 얘랑 얘 사이에 근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대. 오케이? 그럼 얘도 지금 경계가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었지만 경계가 몇 개? 두 개가 되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공간 중에서 근들이 이렇게 분리돼서 들어가 있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형국이니까 맞죠? 여기는 얘도 근의 분리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래요. 근데 여기 얘가 7이 또 있었어. 근데 하나는 5보다 작은 쪽에 근이 있었고요. 하나는 5에서 7 사이에 근이 있었나 봐. 얘도 여전히 이 경계 값들을 기준으로 근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니까 얘도 근의 분리 상황입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로 너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이 문제 상황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근의 분리 상황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근의 분리 상황을 생각해서 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다 써놨는데 선생님이 이 근이 분리가 되는 그 항상 뭐가 존재하냐면 경계값이 존재해요. 오케이? 얘는 경계가 지금 한 개 있는 거, 얘 경계가 한 개 있는 거, 얘는 경계가 두 개 있는 거, 얘는 경계가 마찬가지로 두 개 있는 거. 오케이? 경계값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 경계에서의 이제 뭘 할 거냐면 함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였어요. 함의 약자가 함이 뭐의 약자냐면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판단해주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여기서 판단해주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2라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는 양수네요. 그러니까 얘는 F2가 양수네요. 그리고 5라는 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니까 F4도 양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지?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이거 0보다 크다 작다 부호니까 0보다 크다 작다로 결론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일단 두 번째 판은 뭐였냐면 그냥 말 그대로 판별식이야. 근데 판별식이 뭐냐면 판별식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판이라고 그냥 줄여놓은 겁니다. 얘도 여전히 뭐가 궁금하냐면 판별식의 부호가 궁금해. 그럼 봐봐,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봐. 얘는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여야 돼 라고 한다면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여야 하는 거니까 이때 판별식은 뭐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오케이? 맞나요? 판별식의 부호도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축이라고 하는 거는 대칭 축의 위치거든. 근데 이 위치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경계를 기준으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있어. 얘가 경계야. 얘가 경계야. 오케이? 근데 여기 안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근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얘 대칭축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대칭축이 이 경계의 사이에 있죠. 맞아? 얘가 예를 들어서 2였어, 얘가 4였어. 근데 얘 대칭축이 x는 뭐 예를 들어 a였다 쳐봐. 그러면은 이 대칭축의 위치, 마지막 축에서 해결하고 싶은 게 그 a라고 하는 값이 2에서 4 사이에 있으면 되는군요. 그냥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라는 뜻이야. 이렇게 되니? 다시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기 저 근의 분리 상황은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경계값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상황이 근의 분리 상황인데 그 근의 분리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당연히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석합니다.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은 다음에 걔에 대해서 뭘 하면 되냐면 한 축에 대한 해석만 해서 그거에 대한 조건만 짜르륵 나열해서 쓴 다음에 연립부등식 풀어버리면 이렇게 될 조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보자. 3x의 제곱이 있어요. 더하기 2ax가 있어. 마이너스 9가 있대. 이렇게 생긴 이 함수가 fx였나? 근데 얘의 한 근은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작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은 뭐보다? 2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발견했다 쳐보자. 됐어요? 그래요. 이런 아니 이거 좀 이따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두 근이 다 있어. 이런 상황이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줘 봐요. 이런 문제였다 쳐보자.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근데 여기는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을 판단해 보건데 걔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과 여기는 2라는 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값과 2라는 값을 기준으로 근이 이쪽에 안쪽에 다 있습니다라는 근의 분리 상황입니다라고 처음에 접수가 돼야 돼. 머릿속에. 그지? 그러면 여기 근이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참 좋겠군요. 여기까지가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만 간단하게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가지고 나는 몇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결정합니다. 오케이? 경계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이랑 2가 경계겠지 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봤더니 이 함수값은 y x축보다 위에 있는 함수값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f-1은 양수입니다라는 식 하나 써줄게. 근데 경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잖아. 여기다 한 번 더 f2가 양수입니다. 얘도 2 집어넣어 봤더니 걔가 뭐가 됐어? 양수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두 번째 판으로 갑니다. 판. 그럼 얘는 두 근이 있다고 했지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은 없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사실상 이렇게 그려져도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 좋겠네요 라는 상황인 거야. 됐어?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가봤더니 얘 대칭 축이래. 얘 대칭 축이 딱 보니까 얘 축이 어디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여기까지 해석이 끝났으면 이제부터 얘를 가지고 뭘 하면 되냐면 문제를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대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됩니다. 얘는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 얘가 0보다 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는 2를 넣어봤네요. 그럼 12 마이너스 플러스 4a. 마이너스 9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씩 세울 수 있지. 그럼 요거 두 개만 일단 종합해보자. 그럼 a는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계산되면 마이너스 6이잖아. 이렇게 넘어가서 2a 이렇게 된 거니까 a는 지금 딱 보니까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얘랑 계산하니까 뭐가 돼요? 얘랑 계산하니까 3이 돼요. 이거 넘어가면 얘는 뭐가 돼? 잠깐만. 잘못했니? 얘 바뀌었어. 잠깐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보다 뭐 해야 돼? a대로 넘어간 거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는 얘를 봤더니 얘는 뭐가 됐어요? 4a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지. 마이너스 4a 플러스요, 플러스. 됐죠? 3이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a가 또 뭐가 돼야 돼? a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커야 되지. 그럼 이거랑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에이, 문제가 잘못됐다. 미안해요. 이러면 안 돼. 어쨌든 여기서 부등식을 풀어서 a 값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얘 판별식 써볼게요. 얘 판별식은 뭐가 됩니다. 얘는 a제곱 플러스 27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서 또 a 값의 범위 하나 나오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축. 얘 대칭축을 봤더니 보통 2a분의 마이너스 b가 대칭축이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에다 그대로 넣어봤더니 뭐가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가 됩니다. 라는 부등식 하나 또 생기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부등식을 연립해서 내가 그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주면 그게 이렇게 될 a의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근의 분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봐봐. 보통 함수값의 부호를 딱 결정했는데 그 함수값의 부호가 fa라고 하죠. 걔가 음수인 게 하나라도 발견됐다 쳐봐.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판축이는 필요가 없어져요. 여기까지 기억해놔. 오케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지 뭐. 봐봐. 어떤 3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대.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보다 작은 거 하나, 3보다 큰 거 하나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나 봐. 이렇게 그려졌을 때 내가 처음에 집어넣어봤던 게 F3인데 그 함수 값을 계산해봤더니 걔는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지? 그렇게 놓고 봤더니 봐봐. 얘는 음수야. 그러면 얘는 언젠간 올라가면서 X축이 한번 만나겠지. 이쪽으로도 언젠가 올라가면서 X축이 한번 만나겠지. 그럼 얘가 음수라는 조건 안에 이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네요. 왜? 두 개의 글을 무조건 만들 테니까. 그지? 그러니까 판은 반드시 필요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얘 대칭축이 요 3을 끼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나 사실상 똑같거든. 그러니까 대칭축이 3보다 작아도 되고 커도 되니까 얘에 대한 의미가 필요가 없어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판축이는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얘를 발견했어요. 그럼 얘는 판축이는 안 해도 돼. 그래야지 개념을 잡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문제를 다시 한 번만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보자. 아까 문제 있지? 요 문제를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가 다시 이걸 만족하는 두 근 중에 한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오케이? 다른 한 근은 2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해줘 봐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됐어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처음에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마이너스 1이랑 2가 경계가 될 거고 두 개를 찍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네.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첫 번째 해석을 해봤어. f-1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였으니까 f-1 해봤더니 음수 나왔다. 그지? 음수 나왔으면 더 이상 판축이 필요해 안 해? 필요 안 해. 오케이? 이대로 끝. 그 다음에 경계값이 하나가 더 있었으니까 요거까지도 마찬가지로 2 넣었을 때도 음수 나오니까 요거까지만 딱 마무리해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요.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 되죠. 얘가 지금 0과 잡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저기다 2를 넣어봤어요. 12니까 얘는 뭐가 돼? 3 플러스 4a가 0보다 작아요. 그렇게 되지. 그래서 요거 넘어가 봤더니 a는 뭐가 됩니다. 요거 넘어갔더니 a는 이쪽으로 가겠네요. 넘어가 봤더니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넘어가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아요 라고 해서 요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죠? 선생님 지금 이 개념을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냐면 봐봐. 조금 달라. 계산 어떻게 해요? 똑같아. 얘가 구간 예에서 예사에서 감소하고 있대요. 예에서 예사에서 감소하고 있대. 그렇다면 얘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2라는 곳에서 f'x라고 하는 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다. 에어컨 테스트죠. 맞아요?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음수 값을 가지니까 fx는 감소하고 있었겠지. 이거 이해돼요?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음수 값을 가져야만 얘는 이 구간에서 감소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도 된다는 소리고. 맞아요? 이렇게 놓고 봤더니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값과 2라는 값을 기준으로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근을 가져야 되고 하나는 2보다 큰 근을 가져야 되는 그대 분리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지? 나는 여태까지 뭘 가지고 해석했으니 f'x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으니 미분해봤더니 3x의 제곱 플러스 2a x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얘를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근의 분리 상황이니까 근의 분리 처음에 뭘 해봤어요? 함수값 해봤어요. f' 마이너스 1은 이 함수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잖아. 처음에 집어넣어봤더니 이 값이 음수여도 되고 순간적으로 0이 돼도 되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증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경계값은 2도 있었으니 f'2는 또 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0이 돼도 되고 음수가 돼도 되네. 0과 작거나 같은 되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 A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줘 봐요 이런 얘기인데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 있는 예제를 이렇게 냈어요. 왜?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이제 좀 전에 계산해봤잖아. 그지?
그럼 좀 전에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서 결론이 이거였으니까 등호만 붙여주면 되는 거고 등호만 붙여주면 되고 등호만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저기는 저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입니다 라는 결론. 얘랑 곱해줬더니 얘는 4분의 9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근해 분리 상황인지 먼저 판단해 줘야 된다. 알았죠? 되게 중요한 문제. 자, 다음 볼게요. 자, 상황 판단 먼저 할게. fx가 주어져 있네요. fx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얘가 뭐 하고 있대? 이 구에서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뭐 하고 있대? 증가하고 싶대. 그러면 fx가 감소 증가 이거는 f'x가 양수 음수로 판단하잖아 우리. 그치? 그러니까 우리 f'x라고 하는 애를 봤더니 거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0과 작과는 같았으면 좋겠어. 그치? 그 다음 f'x를 봤더니 얘가 3에서 무한대 3보다 크다의 범위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요렇게 된다면 얘는 지금 이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석을 해봤다? 그러고 나서 상황이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림을 그려볼 건데 f'x 가지고 해석을 할 거니까 f'x를 가지고 생각을 할 거니까 여기는 얘 미분 한번 해봤어요. 얘는 3x의 제곱에 2ax 이렇게 됩니다. 몇 차 함수예요? 보니까 2차 함수예요. 그지? 2차 함수. 그러면서 얘가 지금 1 딱 찍어주고 2 딱 찍어주고 3 딱 찍어줬을 때 상황을 봤더니 여기서는 이렇게 뚝 잘라서 여기서는 다 양수 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여기서는 음수 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는 당연히 몇 차인데? 2차인데 근데 다른 한글은 지금 0인 게 확실하잖아. 그지? 다른 한글은 0인 게 확실하죠. 여기다 0 넣으면 빵 되니까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럼 다른 한근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지 여기선 음수고 여기선 양수를 만족하는 그림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다시 봐봐. 그럼 얘의 근이 얘인데 얘의 근이 2랑 3 사이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라는 뜻이죠. 보세요? 2랑 3 사이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라는 뜻이잖아. 근 자체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어요. 근데 얘가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2가 돼도 되고요. 그죠? 그래도 요구가 다 양수인 거 맞고 그다음 얘 그래프가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는 얘가 다 양수인 거 맞네. 얘는 음수가 여기 양수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이 근 자체가 다른 한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그 알파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2에서 3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참 좋겠네요. 라는 상황을 만들었어. 그림을 통해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그러면 다른 근이 2에서 3 사이였으면 좋겠어. 2라는 경계값과 3이라는 경계값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야? 근의 분리 상황이라는 얘기지. 되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래프 그려놨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 여기가 0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지금 2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3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치? 근데 물론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만 좀 감안을 해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볼 i는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할 건데 첫 번째 얘 함을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f 경계는 2니까 2랑 그 다음에 f3만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f2는 지금 보니까 음수네요. 그지? f3은 양수네요. 음수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판충이가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지나도 된다며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요. 이렇게 지나도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 자 여기 봐봐. 여기까지 끝났어. 그냥 판축이 필요해 안 해? 안 합니다. 그치? 이것만 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 넣어봤다. 여기다가 2 넣어봤어요. 이제 뭐가 됩니다? 12 플러스 4a가 되고요. 0과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3 넣어봤어요. 그래서 얘는 27 플러스 6a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네요. 라는 뜻. 그러면 a는 딱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보다 마이너스 6분의 27보다는 크거나 같고 싶군요 라는 뜻이다. 됐어요? 그러니 얘만 약분시켜줬더니 2분의 9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값 구해달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두 개밖에 없대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어렵죠 이거. 우리 74번 했나? 아니 94번? 왜 안 한 거 같지? 안 했어요? 94번이 뭔가요? 안 했어요? 요거 먼저 한번 하자. 자, 비슷한 문제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이런 조건은 조금 전에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도 설명했던 거다.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1대1 함수라는 조건입니다. 그죠? 1대1 함수. 1대1 함수인데 얘는 지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거고 다항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었겠지. 근데 얘도 여전히 뭘 하고 있어? 한번 증가하기 시작했다면 계속 증가했을 거고, 한번 감소하기 시작했다면 계속 감소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단족 증가. 증가만 하는 함수거나 단족 감소만 하는 함수였겠다. 판단되고. 그 다음에 f'x를 구해봤더니 그럼 얘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6 a 더하기 1 x 더하기 마이너스 4a가 되는데 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얘가 다 음수일 수는 없어요. 그지? 우리 당연히 다 양수일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 뭘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가지고 그냥 문제 풀어주는 뜻입니다. 됐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말 그리고 넘어가죠. 다시 800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fx 그래프를 가지고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요? 그냥 이 그래프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봐.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는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였다. 지금부터 나는 뭘 할 거냐면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오케이? 봐봐. 자, 이 값에서의 요점의 기울기를 우리는 f'x의 요점을 집어넣은 값으로 대응시킵니다. 맞아요? 다시 요점에서의 기울기가 f'x잖아, 그지? 그러니까 f'x의 요점에서의 함수값은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게 큰 음수값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음수값은 한 이쯤에 있었다 치고. 이해돼요? 근데 얘보다 이제 점점 얘가 x가 이렇게 가면서 이 기울기가 점점 어때? 이렇게 조금씩 다시 0으로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기울기가 점점 0으로 가까워지니까 얘도 0으로 점점 가까워졌을 것 같은데, 그죠? 점점 0으로 가까워졌을 것 같은데 얘가 이 순간이 될 때 기울기가 뭐가 돼요? 빵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 순간이 될 때 기울기가 빵이 됩니다. 지금 봐봐. 여기까지 뚝 잘라서 볼게. 기울기가 줄고 있어? 커지고 있어? 여기서 기울기가 처음에 되게 큰 음수였어. 그러다가 점점 0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어.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어? 기울기가 0인 것까지 갔어. 언제? x가 이만큼 이제 증가하는 거야. 이해돼요? 잘 봐야 돼. 되게 중요하다. 되게 헷갈려. 잘 생각해봐야 돼. 처음에 딱 개념을 딱 잡아놓으면 되게 편한데 처음에 잡기가 좀 힘들어. 잘 봐야 돼.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는 게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기울기가 0이 됐어. 그러니까 얘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이 순간 한 번 순간적으로 뭐가 됐어? 0이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0이 된 게 어디냐 봤더니 여기는 얘에서 0이 됐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서도 지금 얘의 그래프는 0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그지? 여기서부터 다시 보자. 여기서부터 x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얘 기울기가 0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어때? 커지고 있지. 점점 커져. 커지다가 어디까지 커졌다가 갑자기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작아지고 있어. 맞아요? 작아지다 다시 한번 뭐가 됐어? 0이 됐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어딘가에 그 순간부터 다시 작아지면서 작아져 얘는 다시 0이 됐어. 그러고 나서 다시 봐봐. 여기가 0이 된 거잖아, 기울기가.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작아지고 있어. 점점 작아지고 있어. 얘가 3차 함수였으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좋을 것 같아. 됐어요? 지금 뭘 한 거야?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되니?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 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잘 봐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해요. 다시 이번엔 이렇게 했다 쳐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얘가 0이지. 여기는 얘가 0이지. 그죠? 이게 지금 y는 fx의 그래프예요. 이 기울기가 지금 이 순간적으로 0이잖아. 기울기가 0인 점들부터 찾아 빨리.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이 f'x의 x 절편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되니 얘가 기울기가 0인 점, 여기 기울기가 0인 점 두 개를 찾았어. 그랬더니 여기는 얘랑 얘 0이고 얘에서 0이 되면 그러니까 f'x의 그래프는 여기가 x 절편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봐봐. 여기는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양수였지. 그죠? 양수였다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어. 보이니? 기울기 양수에서 점점 작아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 0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0을 지나고 있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어? 여전히 계속 작아져요. 계속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까지 작아졌다가 다시 한번 기울기는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음수긴 하지. 계속 가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다시 한번 0이 됐어. 그러니까 작아지다가 내려가다가 기울기는 다시 커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있는 요 점에서 다시 한번 0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 얘가 기울기가 점점 기울기가 커지고 있지.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f'x의 함수값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y는 f'x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라고 이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겠다. 이해되나요? 그럼 봐봐. 여기는 이 함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이 함수를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얘가 몇 차? 4차 함수래. 그 f'x는 당연히 몇 차 함수겠어? 3차 함수겠지? 그죠? 3차 함수인데 봐봐. 얘가 0이 된대. 얘가 기울기가 0이 된대. 얘가 기울기가 0이 된대.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이 각각 x 절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요 점을 통과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질 건지 얘가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질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의 기울기를 봐봐. 얘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얘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이 직선 기울기 음수죠, 음수?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는 음수였나 봐, 기울기가. 음수에서 시작해서 0이 됐다가 양수 이런 식으로 그려진 얘의 그래프가 뭐가 됩니다?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여기까지 돼요? 됐어요? 다시 확인해보자. 자, 여기서 기울기 양수였어요, 음수였어요? 이게 되게 헷갈린다. 봐봐. 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얘는 증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f'x도 왠지 증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얘가 증가하면 f'x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양수인 거야. 맞아요? fx가 증가하면 f'x는 양수라며. 그죠? 그러니까 얘 증가하고 있었어. 근데 그 증가하는 애가 얘가 이렇게 지금 기울기가 이 정도 됐었나 봐. 근데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0으로 되고 있어. 그렇다는 거는 양수인데 점점 작아지면서 0으로 다가오고 있어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그래프 따라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면은 얘는 기울기가 처음에 0이었다가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한번 기울기가 커지면서 다시 한번 0이 됐지. 기울기가 0이었다가 작아지다가 다시 한번 커지다가 0이 됐지. 그래서 그다음 여기는 얘부터 다시 봐봐. 기울기가 0이었다가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다시 한번 작아지다가 0이 됐어.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0이 됐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작아집니다. 저렇게 f'x의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이렇게 됐어요? 자,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냐 없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내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한 번만 더 연습해본다. 봐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숫자로 가자. 1이고 2고 3이고 4고 5고 6이고 7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좀 복잡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 이렇게 있었다. 봐봐. fx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fx의 그래프 파란색으로 그립니다. 얘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뭐라고 할까? 직선이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어.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가.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f 프라임 x의 그래프의 개형을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해보세요. 이게 y는 fx 그래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 구간입니다. 요거랑 요건 직선이야. 그릴 수 있어야 돼. 다 그릴 수 있어. 자, 봐봐. 해볼게요. 처음에 일단은 제일 먼저 찾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0이 되는 포인트 있지. 오케이?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를 먼저 찾아봐.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fx를 통해서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f'x는 fx의 기울기를 의미했었잖아. 그치? f'x는 fx의 기울기를 의미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점들이 f'x가 0이 되는 점이었어. 기울기가 0이 되는 점들이 f'x가 0이 되는 점이었어. 여기서 미분 가능해 안 해?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는 건 아니지. 이렇게만 딱 포인트 잡는 거지. 그럼 일어나. 자, 봐봐. 여기 봐봐. 얘가 0이 되는 포인트라며. 그럼 그 앞에를 보자. 그럼 걔는 기울기가 양수였어, 음수였어? 양수였지. 기울기 양수였지. 기울기 양수였는데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니, 줄어들고 있니? 줄어들고 있지. 양수였는데 점점 줄어들면서 0으로 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2부터 4까지를 보는 거야. 2부터 4까지를 보는데 기울기가 그럼 얘는 뭘로 바뀌었어? 여기 0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잖아. 기울기가 음으로 바뀌었어, 그지? 근데 음이었다가 점점 음이 됐다가 다시 한번 커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작아졌다가 일로 다시 간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만 볼게. 일단 여기까지만. 얘는 좀 이상한 애니까, 얘랑 얘는 좀 이상한 애니까 여기까지만 보자.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기울기가 0이었다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지. 그러면 얘 한수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어야겠다. 근데 잘 보면 얘의 기울기가 크니 얘의 기울기가 크니, 얘의 기울기 요 기울기가 큰 거야, 요 기울기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조금 작긴 하다, 그지? 그러니까 봐봐, 요 점에서부터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조금 작아. 얘일 때 기울기가 조금 작아, 그지? 조금 작아. 그리고 그 기울기가 계속 어때? 유지되고 있어요. 그죠? 그 작은 값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어디까지? 얘까지. 되나요? 그리고 봐봐, 요 점에 딱 들어왔어. 그 다음부터 기울기가 갑자기 뭐가 됐어? 음수가 팍 돼버렸어, 그지? 음수가 되고 그게 또 뭐가 되고 있어? 유지가 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팍 됐다가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그 기울기가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어.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마무리됩니다. 좀 특이하지? 그러니까 봐봐, 이 파란색 그래프,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죠? 좀 하나만 더 해보세요. 그 뒤에 801번 있지? 801번 fx 그래프 있어요. 이 그래프 가지고 지금 f'x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자, 됐어요? 보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거 먼저 찍어봐. 요점에서 f'x는 x 절편을 가져요. 이렇게 되니? 그 다음에 보자. 얘 기울기 요만큼, 요 기울기 양수였어, 음수였어?
양수였어. 맞아? 양수였다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길이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0이 됐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0이 됐어. 됐니? 연이야? 가야지. 다음 여기서 봐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0이 됐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0이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0이 됐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0이 됐어. 오케이? 다음 여기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0이 됐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0이 됐어. 그 다음부터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이렇게 그려졌니? 자,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어? 그치? 0이 되는 기준으로 증가, 양수 음수 중요. 쉬는 시간. 오늘은 그래프만 제대로 그려도 진짜 성공입니다. 이게 추워요. 저기다 꺼져. 에어컨 꺼져. 그리고 저기 한 분만 더 걸리면 또 일어나요. 아예 일어나. 그렇지. 자, 볼게요. 그럼 봐봐. 일단은 800번이랑 801번인데 그림 여기까지 그려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볼게.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거 먼저 지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기는 제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럼 얘는 의미 자체가 m-h랑 m 사이에 있는 어떤 x라고 했어. 오케이? m-h랑 m 사이에 있는 어떤 x라고 했어. 지금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m이었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양수 h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h였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 값이 지금 m-h입니다. 그럼 여기 사이에 지금 어떤 x 값이 이렇게 있었나? 그지?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얘는 x, fx와 m, fm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이해돼요? 다시 평균 변화율이잖아 얘가. 연이야? 여기가 한 번만 더 올리면 일어나요? 자, x, fx와 m, fm 두 점을 잇는 성분에 뭐가 된다고? 기울기가 된대. 근데 그 기울기가 지금 무슨 수래? 음수래.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얘가 이렇게 여기 있는 얘가 지금 fm이었던 쳐보자. 그 다음에 x, fx가 좀 이쯤에 이렇게 있어야지 이 기울기가 음수가 됩니다 라는 뜻이지. 됐어요? 그 다음 여기서 두 번째 얘가 말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이만큼 h만큼 떨어진 거니까 여기가 m 더하기 h가 되거든. 자, 다시 보자. 두 번째 줄 얘가 의미하는 거 다시 한번 먼저 한번 생각해봐. 또 얘가 의미하는 건 또 다시 뭐야? x, fx랑 m, fm 두 점을 잇는 그 성분의 기울기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x가 어디 있었다 그랬어? 여기 있었다 그랬어. 여기 어딘가에 x가 이렇게 있었나?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점은 요거라고 했었고 여기 있는 얘의 점이 뭐가 돼야지 얘가 양수가 되겠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찍혀야지 얘가 기울기가 양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맞아? 근데 그 x값이 요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여기 있는 얘는 기울기가 계속 음수였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얘 그래프가 계속 뭐여야 돼? 양수여야 합니다라는 뜻이지. 이해돼요? 이거 두 개를 종합해보면 여기 있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얘 왼쪽에서 얘랑 두 개를 이었을 때 그 기울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고요? 음수가 돼야 되고요. 얘 오른쪽에서 두 개의 점을 이었을 때 그 기울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됩니다? 양수가 돼야 됩니다 라는 뜻이다. 오케이? 거기까지 해석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 여기 있는 이 식을 가지고 기하학적인 의미를 좀 이해해 주세요. 오케이? 요 식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알고 있으면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까지 해석이 끝났다 쳐볼게.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지? 요 상태에서 봐봐. 얘는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애란 말이야. 요 상태에서 봤을 때 어느 점, 그 m값이 어느 점이어야지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어요. 딱 보니까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일 수밖에 없겠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m값은 몇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이해돼요? 알겠니? 다음 다시 앞으로 가서 이번에 요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4차함수 fx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대. 근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냐면 fx 전체 제곱 저기 있는 제가 감소하는 구간을 찾고 싶어요. 그렇다면 나는 여기 있는 얘를 미분했을 때, 여기 있는 얘를 미분했을 때 0보다 작은 구간을 찾고 싶어요 라는 뜻이지. 그죠? 얘가 감소한다는 거는 얘를 미분한 애가 음수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쟤를 미분해 봤더니 이 fx가 되고요. 얘는 이거 전체의 제곱이었으니까 이거 속미분 한 번 더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f'x가 추가로 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찾고 싶은 건 얘가 음수인 구간을 찾아주세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등호가 없다 치자. 아예 감소하는 구간 찾고 싶으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해야되니? 됐어요? 여기 있는 얘가 감소하는 거 찾고 싶은 거니까 쟤를 미분했을 때 얘가 음수인 거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봐봐. 얘가 양수일 때는 얘가 음수면 좋겠고 얘가 음수였을 땐 얘가 양수면 좋겠지. 맞아? 근데 fx의 그래프는 정확하게 저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난 여기서 뭘 추가해서 f'x의 그래프를 추가해서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른 구간을 찾아내면 되겠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얘 기울기 0이 되는 거, 기울기 0이 되는 거, 기울기 0이 되는 거 점들을 찍어주고요. 얘네들이 f'x의 뭐가 됩니다. f'x의 뭐가 됩니다. x절편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증가하다 0이 됐으니까 양수에서 0으로 오고 있었을 거고 그냥 그대로 쭉 이어주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네요. 지금 그려놓은 여기는 얘가 뭐예요? f'x의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이제 됐어요? 여기까지가 f'x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찾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이 a서부터 여기 있는 g까지 봤을 때 두 개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거 찾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두 개 곱했을 때 음수라는 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고 여기 봐봐 a부터 b까지는 다 양수예요. 맞아요?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고 다 양수야. 아니?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 봤더니 여기는 얘가 양수인데 여기는 얘가 뭐야? 음수지. 맞아? 그러니까 b부터 c까지를 봤는데 b부터 c까지는 답이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또 찾아보자. 그러나 다음에 여기를 봤더니 C에서 D까지를 봤어요. 얘는 다 음수고 얘도 다 음수니까 둘 다 음수니까 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봤다. D에서 E를 봤어.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지. 그러니까 얘 뒤 곱한 게 음수였겠다. 그지? 그 뒤에 D랑 E 봤더니 답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찍어주면 돼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f'x를 그릴 줄 알면은 걔를 가지고 그냥 차근차근 해석해 나가면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뭐가 들어가냐면 정의가 들어갑니다. 정의가. 그래서 정의는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의를 잘 기억해 둡시다. 봐봐.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극대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정의할 거고 그 다음에 극소라는 게 뭔지를 정의를 할 거야.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일단은 암기를 해야 되고 걔를 통해서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두 개가 잘 돼야지 마찬가지로 응용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거 좀 이따 할게요. 자, 봐봐. 극대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x는 a에서 극대라고 한대요. 그럼 얘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오케이? 여기서 좀 키포인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이란 말이 있어요. 어떤이란 말이 있어.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거는 되게 많은 열린 구간 중에서 하나라도 저런 걸 만족하면 됩니다라는 뜻이지.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대. 이렇게 그려져 있었대. 근데 여기 있는 얘가 A였대.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보자. 여기 있는 얘가 A였대. 그러면 얘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내가 이만큼이라고 잡아도 되지만 요만큼이라고 잡아도 되죠. 내 맘이지.
오케이? 만약에 이만큼이라고 잡았으면 FA라는 값보다 더 커지는 그 함수값이 존재하지. 그렇지만 내가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구간 자체를 요만큼만 잡아버리면 여기에서의 이 함수값이랑 여기서부터 잘린 이 함수 그래프 중에서 제일 큰 점은 얘라고 말할 수 있지. 이해돼요? 다시 그 점이 가장 커야 돼. 다른 x값들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됐을 때 그 점을 뭐라고 합니다? 극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여기 있는 요 주변에서 제일 큰 게 극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어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제일 큰 게 얘잖아. 요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요만큼만 요 주변에서만 생각해. 그냥 요 주변에서 가장 큰 게 극대입니다. 그럼 봐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얘가 증가나 감소하는 요런 게 딱 생겼어.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극대구나. 감소하다가 증가해. 반대 상황. 요런 걸 가지고 우리는 극소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시 극대는 어떤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요런 걸 만족하면 그 a를 가지고 x는 a에서 극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오케이? 반대로 얘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아야, 그러니까 얘가 가장 작은 값이어야지 얘가 극소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오케이? 그럼 정의가 지금 딱 요렇게만 주어져 있거든. 딱 요렇게만 주어져 있어요.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요 점은 극대일까 아닐까? 극대가 아닐까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점은 극대일까 아닐까? 극대 맞지? 왜? 여기 있는 요 점이 이 주변에서 제일 크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은 극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잘 봐봐. 정의가 이거야.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어떤 x값을 넣어도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는 뜻이잖아. 그치? 얘가 제일 큰 값이었어요 라는 뜻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만큼이 a였다. 그래서 여기 집어넣어 봤더니 얘가 fa야. 그럼 이 주변에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이 주변에서는 얘가 제일 큰 거니까 그럼 이렇게 얘가 제일 꼭대기에 있구나. 여기는 얘가 지금 뭐구나? 극대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극대의 정의가 좀 어려워. 극대의 정의 자체가. 표현이 어려운 것 뿐이야. 우리가 이해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 주변에서 제일 큰 놈이 극대구나. 그 주변은 내 맘대로 설정해도 상관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지. 요렇게 돼 있었다. 그럼 내가 그 주변을 이렇게 설정하면 얘가 제일 크지 않나요?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오케이? 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요 주변에서 얘가 제일 커요 라고 말할 수 있으니 얘는 극대고요. 요 주변에서 얘가 제일 작아요 라고 말할 수 있으니 얘는 극소입니다 라는 뜻이 돼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극대 극소를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돼 있어도 얘는 여전히 극대가 맞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극소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지금 x축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쳐봐. 그럼 여기도 a고 여기도 a고 여기도 a.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들이 전부 다 이 주변에서 제일 큰 값들이잖아. 다 똑같긴 하지만. 맞아?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얘네들은 모조리 다 극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의랑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봐. 정의상으로 돼요, 안 돼요? 되죠? 정의상으로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들이 모조리 다 극대가 되는 거야. 왜? 여기 있는 요 점, 여기 있는 얘가 a였다고 생각하면 요 근처 내가 아무데나 딱 찍어도 여기 있는 이 fa 값이 다른 fx 값들보다 항상 크거나 같잖아. 물론 크진 않지만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정의를 만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점들은 모조리 다 뭐가 됩니다? 극대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예전에는 정의가 뭐였냐면, 극대의 정의가 뭐였냐면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예요,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예요 라고 정의를 했었어, 예전에는. 오케이? 근데 그렇게 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대학에서의 정의랑 지금 너희들 교육과정의 정의랑 달랐었거든, 그때는. 그래서 대학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좀 표현을 어렵게 한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극대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 하는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극대가 뭐고 극소가 뭔지를 그래프를 보고 바로바로 판단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돼요. 다시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있었대. 그럼 여기서 극대가 되는 점 몇 개일까? 쭉 뻗어 나가는 거야.
몇 개일 것 같아? 극대가 되는 점 몇 개? 요 주변에서 얘가 제일 크잖아. 요 주변에서 얘가 제일 크죠. 요 주변에서 얘가 제일 크죠.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야? 어떤 구간? 그러니까 내 맘대로 주변을 정해서 상관없다는 거야. 그 주변에서 제일 큰 게 극대, 제일 큰 게 극대, 제일 큰 게. 그럼 봐봐. 여기는 얘를 요 주변에서 얘가 제일 크니? 걔보다 큰 애가 있지. 예를 들어 구간을 아무리 짧게 잡아도 걔보다 큰 애가 생기죠. 맞아? 근데 이런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곳만 극대이죠. 그럼 얘 극소가 몇 개일까요? 여전히 3개. 그지? 여기선 얘랑 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값을 이거의 y 값을 극대값이라고 하고요. 이게 극소가 되는 요 점에서의 y값, 요 점에서의 y값, 요 점에서의 y값을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대값들과 극소값들을 합쳐서 우리는 극값이라고 해요. 오케이? 극값, 극값. 오케이? 거기까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극대 몇 개일까요? 세 개죠. 여전히 요 주변에서 제일 크네, 요 주변에서 제일 크네, 요 주변에서 제일 크네. 근데 그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도 있어요. 만들고 있죠. 그다음 제 극소는 3개. 극대 극소 파악되지? 그럼 봐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가다가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쭉 그려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감소했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함수였어. 얘 극소는 몇 개일까? 극대 먼저 할까? 극대는 몇 개일까? 무한개. 개 많아요. 극소는 얘도 있지만 개 많아요. 왜냐면 요 주변에서 이만큼만 잡아버리면 얘는 이 값이 가장 작은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큰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 극대가 되는 점이기도 하고 극소가 되는 점이기도 하고 정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필요해요. 오케이? 물론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루는 미적분원에서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거의 99%가 뭐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 다항함수를 다루게 돼요. 오케이? 다항함수를 다루게. 그럼 이제 극대가 뭐고 극소가 뭔지 정확하게 알겠지. 극대가 뭐고 극소가 뭔지 정확하게 알겠지. 그럼 이제 다항함수 입장에서 극대랑 극소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오케이? 정의는 얘가 맞아. 근데 다항함수를 해석할 때 매번 이렇게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다항함수 입장에서 y는 fx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 다항함수라고 쳐볼게.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 그리고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f'x가 양수였다가 갑자기 f'x가 음수가 되는 지점을 발견했어요. 라는 뜻은 fx는 증가하고 있다가 fx는 갑자기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지점을 발견했어요. 라는 뜻이지. 맞죠? 물론 얘 미분 가능하니까 좀 부드럽게 이렇게 그려졌을 것 같네.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에서 결국 뭐가 됩니다? 극대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거기 있는 걔가 뭐가 됩니다? 극소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의 정의를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정확하게 이해가 이제 암기를 하고요. 걔가 어떻게 그래프상에서 어떤 점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합니다. 오케이? 그 두 개가 잘 되어 있으면은 그냥 이제부터 그 도함수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다시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가 fa가 작거나 같다. 즉 fa가 가장 큰 값이었다. 그 중에서 그러면은 x는 a에서 fx는 극대라고 하고요. 그때의 함수값,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y값 있잖아. 그 y값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시 fx가 x는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여기서 fb가 가장 작거나 같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x는 b에서 극소라고 하고요. fb를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정리되죠? 그 다음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 fa 여기는 얘가 극대인 점, 그 다음에 극소인 점 b, fa 이렇게 돼 있는 극대점이랑 극소점들을 다 모아놓은 걸 가지고 우리는 극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A는 극대값이 있어. 어? 일반적으로 A는 극대값이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냥 저기서 편하게 저렇게 생각. 그럼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쳐보자. 자 극대가 되는 점 몇 개? 4개. 극소가 되는 점 몇 개? 3개. 그럼 극값은 몇 개일까? 7개. 극점은 몇 개? 7개.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이런 명제를 하나 말해볼게요. 다시 fx의 극대 값은 fx의 극소값보다 항상 커요. 아니죠? 맞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얘는 얘가 극대지만 얘는 얘가 극소잖아, 그지?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비교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그 주변에서 가장 큰 거 걔네들이 극대가 되는 거고 그 주변에서 제일 작은 게 극소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됐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자. 보기 1번 여기는 얘 극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설명이 더 필요하겠구나. 자 봐봐. 극값을 그럼 이제 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실제적으로 극값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지금 항상 다루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 다항함수 혹은 미분 가능한 함수. 오케이?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루고 있어.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건 이렇게 둥글게 생긴 애를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었잖아. 다항함수는 대부분이 다 저렇게 둥글게 생겼죠. 뭘 빼고? 상수함수랑 1차 함수를 빼고. 맞아? 1차 함수랑 상수함수를 빼고 모조리 다 둥글게 생겼잖아요. 그지? 상수함수 이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걔일 때 극값을 찾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함수가 있었대. 그럼 여기서 극값이 뭔지는 알겠지. 그림을 보고는 바로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얘 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차피 여기서 극대가 되고 여기서 극소가 되고 여기서 극대가 되고 여기서 극소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4개의 점의 공통점은 뭐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공통점은 얘네들의 기울기가 다 뭐가 돼요? 빵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내가 극대가 되는 점 혹은 극소가 되는 점, 극점을 찾고 싶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은 뭐냐면 f'x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 점을 먼저 찾아내.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 0이었다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함수였다 쳐봐.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건 맞지만 아무리 봐도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지. 맞죠? 그러니까 f'x가 0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점에서 극대나 극소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점 중에서 어떤 점일 때만 극소가 될까? 다시 그래요. 비교를 한번 해보자. 여기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얘 좌, 얘 우를 비교해 봤을 때 그 기울기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거나 음에서 양으로 바뀌거나 양에서 음으로 바뀌거나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일 때는 걔가 극값이 되는 게 확실해요.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얘가 0이 되는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 왼쪽에서 양이었는데 오른쪽에서도 양이야? 그럼 얘는 극대가 안 되는 게 확실해. 이해되나요? 그러니 f'x가 0이 되는 걸 찾되, 오케이? f'알파라고 할게요. 얘가 0이 되는 걸 찾되 x는 알파의 좌우에서 뭘 검사하냐면 f'x의 값을 검사해 봤을 때 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든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만 얘는 극값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되나요? 이거 들어왔어?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봐봐. 자, 여기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가 극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제일 먼저 f'x가 0이 되는 그 x값을 먼저 구해볼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미분해봤다. 2x-4가 되죠. 미분해봤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봤는데 x는 2라는 점에서 0이 되고 있어. 근데 2보다 좀 작은 곳에서는 얘는 음수가 되는 게 확실하고 2보다 큰 쪽에서는 얘 양수가 되는 게 확실하지. 맞아? 얘를 극단적으로 그림으로 그리면 당연히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가 2라고 했으면은 여기서 f'x, 이게 f'x잖아. f'x가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양수가 되는 그 점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f'x가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양수가 되는 그 점이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x는 2에서 뭘 갖겠구나? 극값을 갖겠구나 라고 판단해 줍니다.
되나요? 그럼 이렇게 그려졌다 쳐볼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x는 2에서 극값이구나. 근데 여기서 그냥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어 감소하다 증가하고 있겠네. 감소하다 증가하고 있겠네. 맞아? 감소하다 증가하고 있는 이 포인트가 지금 x는 2였을 때 포인트일 거란 말이에요. 이 점에서는 극대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되나요? 여기서 극소가 됩니다. 그래서 얘 극값을 구해주세요.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값을 구해주세요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F2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래프의 개형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해 볼게.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2에서 뭘 갔는데? 극값을 갔는데 근데 그 극값이 얼마랬어? 마이너스 1이 됐어. 그치? 여기는 얘가 지금 뭐라고? 극값이래.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아까 알아봤더니 극소값이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았을까? 그다음 여기는 얘의 그래프 개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이차함수의 그래프 대칭축이 얼마? 2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x는 2라는 곳에 대칭축을 가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똑같죠? 됐어요? 이해되니? 자,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부터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봐봐.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실제로 극값을 찾아주고 싶은 거야. 오케이? 실제로 극값을 찾아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f'x가 0이 되는 f'a가 0이 되는 그 a 값을 먼저 찾는다. 그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걔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극값이 되는 거고 바뀌지 않으면 극값이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얘가 증가하다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극대값을 갖는 거고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감소하다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극소값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fx가 x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주어졌다 쳐볼게. 그래서 얘 극값이 나는 궁금했어. 얘 극값을 구하고 싶었어. 그래서 얘를 미분해봤다. 그랬더니 얘가 3x의 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봤더니 x는 0에서 0이 된대. 그래서 0에서 극값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생각을 해봤어. 근데 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얘의 그래프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 얘가 0이 될 때 얘가 0이 되는 건 맞지만 근데 얘의 부호가 양수고 얘는 부호도 양수지. 양수에서 양수로 되니까 얘의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그려줄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극값을 갖겠어 안 갖겠어? 안 갖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어요? 저기 에어컨 다시 해줘.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면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오케이?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f'x의 도움을 받아서 즉 증가 상태랑 감소 상태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할 거야. 일반적으로 저런 3차 함수 그래프는 여태까지 우리가 그릴 줄 모르는 애들이거든. 얘를 그릴 수 없거든 지금은. 그치?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지금 한번 볼게요. 봐봐. 얘는 어떤 거에 도움을 받냐면 증감표라는 표를 하나 작성해서 얘의 도움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봐봐. 증감표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x값, f'x값, x값 요거 세 개에 대한 정보를 표로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금 표를 그릴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려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 안 그려도 그냥 충분히 f'x 그래프 그릴 수 있거든. 근데 너희들이 처음 연습하는 단계니까 일단 증감표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아. 오케이? 자, 봐봐. 기준이 뭐냐면 얘가 지금 무슨 표라고? 증감표야. 증감.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여기서 증가했어요, 얘가 감소했어요, 뭐 얘가 증가했어요.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 그래프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해요.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마무리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연습 안 봐도 되겠네요. 너무 생기죠. 어쨌든 자 이렇게 지금 내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증가 상태랑 감소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fx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판단해요? f'x를 가지고 판단하죠. 그죠? f'x를. 그러면 f'x가 양수일 땐 증가하고 f'x가 음수일 땐 감소한다며. 그럼 f'x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찾아줄 건 뭐냐면 f'x가 0이 되는 그 x 값을 모조리 다 찾아주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되세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f'x를 구해봤더니 얘는 뭐가 됩니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거 찾고 싶었어. 3x제곱 마이너스 1, 0이니까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에서 0이 됩니다. 찾아냈어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찾아낸 이 값들을 모조리나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 있는 이 표에다가 집어넣을 거거든. 근데 얘는 어떤 구간을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이 값이랑 이 값을 이렇게 한 칸씩 띄워서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또 한 칸 띄워서 여기가 1입니다. 이렇게 표를 그려요. 그리고 이쪽 칸이 의미하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라는 의미고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칸이 의미하는 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요 라는 뜻이고 여기는 이 칸이 의미하는 건 1보다 커요 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되죠? 쓸 시간 줄게요. 일단 봐봐. 그러면 첫 번째, 요걸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값은 빵이래며 요걸 집어넣었을 때 이 도함수의 함수값은 빵이래며 얘네들은 빵이래.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그럼 f'x의 부호가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랑 이 구간에서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해. 왜? 그래야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잠깐만 그려봤더니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되면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 f'x는 음수네요. 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다 양수고요. 마이너스 1과 작은 쪽에서 다 양수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양수고요. 여기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되니? 그 다음 이제는 여기까지 다 됐으면 마지막 여기는 얘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얘는 f'x의 부호는 fx에 뭘 나타낸다고 했어? 증감을 나타낸다고 했어. 그지? f'x가 양수였으면 fx는 뭐 하고 있겠어? 증가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해줘. 증가하고 있고 x가 커짐에 따라 y도 커지고 있고 그런 됐어요? 그 다음 여기서는 뭐 그냥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됐고 여기서 음수였으니까 여기서는 감소하고 있군요. 여기서는 다시 증가하고 있군요. 이렇게까지 표로 나타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는 이 값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직접 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빵이 됩니다. 그 다음 1을 직접 집어넣어. 그러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놓으면 증감표가 완성이 됐어요. 됐죠? 그러면 자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얘는 뭐라고 할까요? 얘 증가하다가 감소하네.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네. 그 포인트를 뭐라고 했어? 극대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돼요? 대값이 돼요. 선생님 여기서 파란색으로 쓰는 거는 표에 그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게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는 감소하다 증가하고 있죠. 감소하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얘는 그 속값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증감표를 그렸어요. 그럼 증감표를 가지고 난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fx의 그래프를 그려줄 겁니다. 오케이? fx의 그래프를 안 해도 돼요. 다시 말하지만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지만 너희들은 처음에 이걸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됐죠? 봐봐. 지금 경계의 기준이 마이너스 1과 뭐였어? 1이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기로 마이너스 1이었을 때 fx의 함수값은 0이었고요. 1이었을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4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되냐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봐봐. 곡선으로 그릴 거야. 증가할 때는 이렇게 그릴 거야. 감소할 때는 이렇게 그리겠지. 근데 감소할 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증가할 때 또 어떻게 그릴 수도 있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 맞아요? 근데 그림을 잘 생각해봐. 우리가 생각하는 그 2차 함수나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잘 생각해보는 거야. 봐봐.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다시 이렇게 내려가다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냐 안 그려지냐? 3차, 4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까요? 다음 함수는 절대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 그래프는 이 방향으로 그려져. 곡선이 이렇게 가는 거는 언젠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봐봐, 여기 있는 얘가 뭐래매? 극대래매. 여기 있는 얘가 극소래매. 그럼 얘가 극대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면서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아닐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올라왔다? 이렇게 올라왔다. 얘가 극대. 그 다음 여기는 얘가 극소래요. 그럼 얘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서 부드럽게 올라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쭉 올려주는 거죠. 오케이?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됐나요? 지금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해가면서 저희는 저 2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할 수 있어요. 플러스. 봐봐. 자, 이제 얘 가지고 하고 싶대. 일단 내가 얘 증감 상태를 판단하고 싶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뭘 하는 거야? f'x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18x 마이너스 12는 빵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6으로 묶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빵 이렇게 되면서 x는 1 또는 2에서 얘는 f'x가 0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 증감표를 작성할 때는 여기 x, f'x 그 다음에 여기에 fx까지 해놓고 한 칸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1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또 띄워가지고 여기다 2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렇게 세 개를 표시할 건데, 일단은 이미 여기는 얘가 빵이다, 얘가 빵이다까지 됐잖아.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는 얘 부분, 요 부분에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부호가 궁금한 거예요. 부호가, 그지? f'x의 부호가 궁금하니까 여기는 얘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1이고 얘가 2라고 생각했을 때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음수, 여기서는 양수, 여기서는 음수니까 여기서 음수, 여기서 양수, 여기서 음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다가 여기서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함수값들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1을 한번 넣어보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더하기 9 마이너스 12 더하기 6이네요. 1 된다, 그지? 그 다음 여기다가 2를 넣어봤어요. 그럼 마이너스 16 플러스 36 마이너스 24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그냥 이게 x축, 여기 y축 이렇게 해주고, 여기 지금 1, 여기가 2 이렇게 돼있지? 1 넣었을 땐 1 나온대요. 2 넣었을 땐 2 나온대요. 그지? 근데 fx의 그래프가 여기서는 감소하다가 여기서 길게 0이 됐다가 다시 한번 증가하다 길게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하는 형태래.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다 길게 0이 됐다가 증가하다 길게 0이 됐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저기 있는 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케이? 이제 거기 뒤에 다음에 있는 4개 있죠. 요거 3차 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한번 3개 다, 4개 다 그려보고요. 자, 보자. 이거 지금 그래프 다 못 그려본 사람은 숙제로 다 한번 그려봐야 되고, 그렇지? 그래프를 그려본 거랑 안 그려본 거랑 차이가 되게 커집니다. 자, 일단 볼게요. 우리 7-3번, 네, 1번으로 가봅시다. 얘는 똑같아. 일단은 그래프 그리려고 내가 증감표 작성하려고 f'x를 구해봤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얘는 3으로 바꿔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면서 얘가 0이 된 x값이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뭔가 되게 땡큐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 x, f'x, 그 다음에 이렇게 fx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해서 1 하나 딱 집어넣고 여기다 빵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증감표를 작성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지? 여전히 여기는 얘 부호와 여기는 얘 부호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는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더니 얘는 x는 1이라는 중근을 가지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양수였고요. 여기는 얘도 보니까 얘도 양수였고.
1보다 작은 쪽 양수, 1보다 큰 쪽 양수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fx가 이렇게 증가하고요. 여기 있는 얘도 증가합니다. 기울기는 여기서 순간적으로 0이 되고요. 여기다가 1을 넣어봤더니 얘는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니? 그러면 난 쟤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얘가 지금 1이라는 점에서 2라는 값이 나옵니다라는 정보 하나만 있고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됩니다라는 그런 정보도 하나 있네요. 맞죠? 근데 얘는 증가하다가 기울기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다 기울기 0이 됐다가 다시 한번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는 극값이나 그러니까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좀 특이하게 그려지는 것도 더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옆에 있는 그 2번 문제 보면은 그 2번 문제는 더 특이해. 얘는 아예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에다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로 묶었어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근 찾으려니까 인수분 해보려니까 잘 안 됐나봐. 그래서 여기다 내가 판별식을 한번 넣어봤다. 그랬더니 4분의 D분수를 넣어봤더니 얘는 9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음수가 돼버려요. 즉 얘가 0이 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절대 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난 증가표 자체를 그릴 수 있어? 없어? 없네요. 증가표를 못 그려요. 대신에 내가 뭘 그릴 수 있겠어? f'x의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겼겠고 이제 x축과 안 만나게 생겼겠구나 를 판단할 수 있고요. 얘의 대칭축이 지금 딱 보니까 위에 1이잖아. 그죠? 1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f'x의 그래프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증감표를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얘의 그래프를 그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인데 봐봐. f'x의 여기 있는 이 그래프에서 담고 있는 정보는 fx의 기울기에 대한 정보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걔의 접점이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컸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이 정도 됐다가 다시 한번 기울기가 커지는 형국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얘가 1이었을 때 얘는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다가 기울기가 0이 되진 않아요. 0이 되진 않다가 여기서 여기 한 이 정도까지 됐다 치면 그다음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얘랑의 차이는 뭐야? 얘는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한번 0을 딱 찍고 올라가요.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0을 딱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형태. 왜? 얘의 기울기는 양수였다가 0을 딱 찍고 여기서 0을 딱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0 딱 찍고 가는데 여기는 얘는 얘가 0이 된 x값이 아예 없었으니까 얘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아이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그려질 거야. 다시.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감소 하다가 기울기가 0이 딱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감소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그려져요. 되나요? 기울기가 0을 찍지 않아요. 기울기가 이 정도 될 텐데 그 기울기가 여기 있는 이 함수 값이 될 거예요. 됐어요? 이거 좀 애매하지 상황이. 이런 거 좀 주의해 줍니다.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넘어가서 4차 함수 한 번만 해보고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오케이? 4차 함수 똑같은 방식으로 그립니다. 자,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그지? 근데 여태까지 우리 3차 함수 그래프도 못 그렸었고, 그 다음 4차 함수 그래프도 못 그렸었는데, 3차 함수 그래프나 4차 함수 그래프가 그리는 요령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똑같이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f'x를 먼저 구해줘요. 그럼 얘는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가 되니까 여기는 얘는 내가 12로 묶어버렸더니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0이 되는 x값이 뭐랑 거야? 일단은 당연히 딱 1넣어도 0 되게 생겼잖아, 그지? 근데 조립제법 이용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얘가 0이 되는 x값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되면서 빵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 1 넣고 마이너스 1 되고요. 마이너스 2 되고 여기 2가 되고 여기 3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12에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잖아. 그지? 어떻게 그래요? 얘는 마이너스 1 찍고요. 1 찍고요. 2 찍어서 최고차에서 양수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이건 f'x의 그래프야. 그죠? 나 이제 얘를 통해서 뭘 구하고 싶어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증간표를 작성해 봅니다. x, f'x 여기는 fx. 그럼 얘는 좀 많겠다, 그지? 한 칸 띄워주고요. 얘가 마이너스. 한 칸 띄워주고 여기는 얘가 1. 그다음에 한 칸 띄워주고 얘는 2. 한 칸 띄워주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좀 많다, 그지? 양이.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면 일단 여기서 빵 되고 여기서 빵 되고 여기서 빵 됩니다까지는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양수, 음수, 양수. 그럼 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한번 직접 여기다가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는 그냥 책을 보고 하자. 몇 나온대? 마이너스 10 나온대. 1 집어넣으면 20. 2 집어넣으면 22. 17 나온대. 이렇게 됐대.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내가 그래프로 정확하게 이제 fx를 그래프로 그려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준이 될 만한 점이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요 점 하나랑 1, 22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점 하나랑 2, 17이라고 하는 요런 점, 얘가 17인가 봐. 이렇게 되어 있는 요런 점까지 해서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이 지금 기준이 되는 점이고요. 그치? 그러고서 여기는 얘 정보를 가지고 여기는 얘에서 기울기 0 될 텐데, 기울기 0 될 텐데, 기울기 0 될 텐데. 감소하다가 0이 됐다가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감소하다가 0이 됐다가 증가하다가 0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됐어요? 여기다 이제 이런 거 하나만 더 찍어주면 되지. 여기는 요 점은 뭐가 됩니다. 9가 됩니다. 맞죠? 맞죠? 오케이? 그런 것까지 하나 찍어서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4차 함수. 4차 함수 좀 특이한 경우 되게 많아. 4차 함수 특이한 경우 되게 많은데, 일단은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 다음 시간에 3차 함수 그래프랑 4차 함수 그래프를 좀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볼게요. 그렇지? 확인학습은 그래프만 주구 전체들을 같이도 몰라요. 주구 전체 한 그래프 한 30개 정도 그려보고 보잖아요. 너무 많지 않아서 이런 거 하나 그릴 때 얼마나 걸릴까? 5분씩 걸릴 것 같아요. 5분 아니다. 2분? 2분 하니까 30개 맞아요. 3분 잡고 20개 정도 해줄게. 15개. 알았어요. 숙제. 숙제는 2단계 적어볼까요? 2단계 유형 5번부터 유형 11번까지 2단계는 다시 3번부터 5번까지 7-5